본 면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며 영주문화원이 운영하는 2023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문화원 생활사 기록가 홍애련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주민들의 생애사를 통해 알아보고 이를 기록하여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영주문화원은 풍기인견, 실향민의 절실함이 지어낸 선물이라는 주제로 영주시 풍기읍에서 풍기인견의 다양한 분야에서 생업과 경제활동을 하시는 전현직 종사자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술자로 모신 동명인견 김정연 대표님은 1983년생으로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서 3대를 이어오며 풍기인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젊은 경영인입니다. 현재 풍기인견 발전협의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1차 면담은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오후 6시 40분에 시작하며 장소는 동명인견 사무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정현이고요. 나이는 41살, 만으로 39세. 그리고 동명인견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태어나신 곳은 어디실까요? 저는 풍기읍 성내리라고 그 풍기 사거리 있는 쪽에서 태어났어요. 형제 자매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형제는 누나, 4살 위에 누나 있고요. 그리고 2살 밑에 여동생. 그래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 지금 앞에 네, 누나. 네. 뒤에 타고 있는 작은 꼬마가 대표님이시고, 네네. 여기가 위치가 그러면 어디쯤 되는 건가요? 여기가 지금 그 사거리 쪽에 동원약국이라고 거기 건너편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 현대 예식장, 네. 예식장도 있고 당시에 그럼 풍기에 예식장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있을 건 다 있었어요. 네. 그럼 아직 동생은 태어나지 않는 네네. 상황이었을 거예요. 네네. 위에 누나가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으면 뭐 형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뭐 친구들 같이 놀 때나 보면은 형들이 챙겨주고 이런 모습 보면은 좀 되게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이 태어날 당시에 83년 그때 당시에 부모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공장 운영하고 계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어요. 아, 그냥 가정, 지금은 이게 매장에 나와 계시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정만 꾸리고 계셨고, 그러면 그 공장이라 그러면 인견 네, 공장은 그때는 규모가 작아가지고 배터리 한 6대도 안 됐나? 그럴 거예요. 거의 가내 수공업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아버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었고, 네, 어머니는 저희 키우느라고. 하시고. 네. 그러면 이게 그 할아버지랑 같이 사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네. 한 집에서. 그때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따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풍계에서 하다가
이제 봉현 농공단지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그때 뭐 이제 읍내에 있는 공장들은 다 이제 산업단지로 이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사하면서 같은 공장에 할아버지 집 있고 저희 집 있고 이렇게 두 채로 해가지고 같이 살고. 그럼 봉현 농공단지로 들어가실 때가 그러면 대표님 나이가 그때는 그때가 한 8살쯤 됐을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랑 계시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계신 데다가 누나 여동생이면 귀한 네. 그래서 뭐 좀 할아버지가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막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 이게 공장하고 생활하는 집이 같이 있으면 추억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집에 들어가서 밥만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문만 열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기억나는 일이 좀 있으실까요? 그때는 사실 뭐 공장이라고 따로 구분하는 게 없이 밥도 공장에서 많이 먹었고요. 거기서 이제 직원들, 아줌마들이랑 다 식사하고 할 때 가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 창고나 이런 데서 거의 놀이터였죠. 매일 이제 공장에서 뛰어다니고 놀고, 창고에서도 놀고. 그러면 여기 지금 사진에 사진 어릴 때 사진이 공장 사진이 지금 이렇게 네. 여기가 85년도 네, 이게 실 원사 감겨 있는 그 빔이거든요. 네. 아, 실이 감겨 있죠. 네, 이게 다 쓰고 지금 실이 없는 거고. 놀이터 의자처럼 사용하고 계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지금 때도 83년, 85년, 네. 85년이면 대표님이 세 3살. 네. 예. 뒤에 뭘 이렇게 짊어지고 계시는 저게 거예요? 저는 이게 원단 중에 이제 파단이라고 못 쓴 원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원사를 싸는 그런 이제 종이 같은 건데 이게 가벼우니까 이제 공장 기사 아저씨가 해주셔가지고 아, 짊어지고. 네. 네. 그럼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여기 흰 것도 네네 다 그런 네 맞아요. 놀이터처럼 진짜 그렇게 하셨네요. 네. 아까 그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등짐을 지어줬다 하신 것처럼, 이 공장에 계시던 분들하고도 어떤 그런 추억이 좀 있을까요? 약간 삼촌들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도 아주머니 분들도 다 막 아들처럼 잘 해주시고 뭐 있으면은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이제 놀러도 같이 막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릴 때 기사분들 손잡고 물고기 잡으러도 많이 다니고. 풍기 여기 내성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뭐 단양도 막 멀리 가기도 하고 그때는 뭐 사실 차도 별로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막 가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땐 그럼 중령 넘어가지고. 그렇죠. 네. 오토바이 타고 중령을 그때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저희 아버지가 또 오토바이를 그때 타고 다니셔가지고 아버지 오토바이 타고도 막 놀러 많이 다니고. 아우, 그런 추억은 다른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또 더 다양한 경험도 하시고 더 즐겁게 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으로 보자면 늘 부모님의 사정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어요? 때는 따로 그렇게 막 불편하다기보다는 커서는 그게 싫어서 좀 이제 도망가려고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해라, 텔레비전을 왜 그렇게 보느냐, 뭐 그런 건 없으셨나 보죠. 공부해라는 많이 있었지만 제가 좀 어릴 때 많이 개구장이어가지고 눈 뜨면은 나가서 해 떨어질 때까지 집에 앉아. 그러시구나. 이게 보면
할머니랑 네. 할머니라 그러셨죠? 예, 예. 여기 지금 어디 올라가신 거예요? 여기가 비로봉일 거예요. 사진을 찍어주신 분은 그럼 누구신가요? 할아버지, 네. 아, 할아버지랑 같이? 네. 할아버지가 산을 좋아하셔가지고, 소백산을 한번 갔다 오면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면은 용돈을 뭐 2,000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점점 이제 클수록 안 가니까, 그 용돈도 5,000원까지 막 오르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이때는 비로봉의 비석이 작은 이런 이제 돌비석 작은 게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때 이제 조합에 계시면서 이제 조합분들이랑 마음 맞는 분들이랑 해가지고 비로봉 비석도 그때 다시 이제 큰 걸로 막 세우고 그래서 더 많이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뒤로 이렇게 망원경을 들고. 자, 주변에 이렇게 흔히 있는 게 이제 인견천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보통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자라시면서 그 천으로 이렇게 어머니가 옷을 지어 주신다든가 인견 관련된 그런 옷을 많이 입어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기성품을 많이 입으셨나요? 옛날에는 인견이 그런 기성품 같은 게 있을 거는 아예 없었고요. 인견 원단을 재직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뭐 봉제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저희 할머니나 이제 부모들이 재봉틀을 조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만들어 있는 게 파자마 바지 정도, 그리고 잠옷이나 어릴 때는 이제 애기 옷들, 그것도 이제 나염이 안 된 그런 하얀 원단으로 생지로 그걸 이제 빨아서 그거를 또 재봉틀 받고 그렇게 해서 입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네, 학교 다닐 완전. 때는 학교 다닐 때도 인견이 학교 다닐 때도 거의 뭐 그때도 속옷 뭐 잠옷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기성복이나 이렇게 된 거는 사실 뭐 얼마 안 되고요. 그러면 태어나서 자라시고 잠시 분기를 떠난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 분기에서 사셨잖아요. 네네. 네. 대표님이 기억하시는 분기 지금하고는 다른 옛 모습의 분기 변화된 어떤 그런 변화된. 예전에는 항상 뭐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녔으니까 그 길들이나 이런 게 사실 변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한 건물에서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거나 그렇지 사실 아까 그 현대식장 건물도 아직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이제 백운다방 이런 데도 건물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안에 상가만 바뀔 뿐이지. 요즘 인삼 엑스포 하면서 이제 조금 많이 정비가 많이 됐는데 원래도 이렇게 분기는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네, 길은 돼서-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꼬마였던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학창 시절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초등학교 대표님은 초등학교가 아니셨죠? 제가 마지막 국민학생. 국민학교, 그렇죠. 마지막 국민학생. 자,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하고 중학교 다니던 시절은 그때 당시 이제 학교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어땠을까요? 재밌게 뭐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재밌는 장난기도 많고 해가지고 사진 보면 요 사진이 제가 여기 뭐 어떤 장면이신 거예요? 설마 대표님이신가요? 네, 수학여행 가서 이제 장기자랑 하고 이때 경주 가서 아마 불국사 뭐 보고 막 이럴 때일 거예요. 근데 이때 갈채라는 그 노래가 유행을 해가지고 또 막 남방 매구 네. 이런 게 유행을 해서
그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열창을 하셨네요. 수학여행 가셨고, 수학여행은 경주 쪽으로. 네네. 네. 또 여기 그럼 경주 가서 찍으신 건가요? 이건 초등학교 사진 예, 건가요? 6학년 때. 같이. 경주 가셔서 이제 네. 찍고 밤에는 또 즐겁게 또 네. 지내시고. 자, 그러면 그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뭐 활동이나 아니면 풍기 국민학교가 그때도 축구가 유명했었나요? 네, 그때도 축구부 유명했었죠. 그때 저는 사실 뭐 운동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놀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자전거 타고 막 부석사도 갔다 오고 친구들하고 그리고 막 영주도 갔다 오고 여기서 자전거 타고 부석 가게 되면 시간은 꽤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가도 한 1시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자전거를 타고는 있는데 그때 당시는 아마 더 오래 걸렸겠죠. 가다가 이제 뭐 물가 있으면 내려가서 놀다가 또 가고 뭐 있으면 잡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항상 물가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렇게 여기는 딱히 막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물고기 잡고 뭐 물가에서 집에서 고구마 같은 거 들고 나와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냥 촌놈처럼 놀았던 것 같아요. 물고기는 뭐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물고기도 또 어떻게 보면 기사 아저씨들 영향인데 이제 반두라고 네네. 족대로도 잡고 그리고 어릴 때 투망을 배워가지고 기사 아저씨한테 이렇게 요만한 초등학생이 투망 들고 다니니까 그때도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잡는 거예요. 투망을 들고 다니. 귀여워서. 그래서 막 던지고 그래도 야 그거 던지면 안 돼. 집에 가 빨리. 어디 어른 거 들고 나와가지고. 기사분들 영향이 되게 많이 큰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셨는데 학업 성적은 금계 중학교를 들어가셨다고 네. 들었는데 학업 성적은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동계중학교 다닐 때 금성반이라고 약간 특수반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뭐 거의 말석이긴 하지만 거기도 들어가 있었고 지금은 특별반, 네네네. 예. 기대도 좀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군계중학교를 졸업하면 이 풍기 안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없죠. 있었으면 이제 외지로 나가야 될 텐데 네. 영주 고등학교를 진학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또 조금 숨은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랑 이제 아버지가 항상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너는 이 일을 물려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셔가지고 중3 때쯤 아마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나는 공부하기 싫다. 풍기 공고를 가겠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진짜 막 놀았던 것 같아요. 학교도 막 갔다가 땡땡이 붙인 적도 있고 그러면서 뭐 이제 학교에서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 예, 선생님들한테 정신 차려라. 네가 이래서 되겠냐. 또 아버지가 또 거기 선생님들이 보니까 저희 아버지 동창분도 계시고 후배도 있고 또 저희 할아버지 제자도 있고 막 이러니까 불려다니면서 여기저기 계속 불려다니면서 혼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결국엔 또 교장 선생님한테 또 불려가서 일단은 인문계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인문계를 갔던 것 같아요. 그 풍기 공고라면 지금 항공. 네, 항공. 지금은 되게 좋은 학교라고. 그러면 이제 영주 고등학교로 네. 진학을 하시고 그러면 등하교는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스쿨버스가 있어서 아침에 이제 저희는 이제 봉해 노동단지 있으니까 이제 풍기까지 나오면은 스쿨버스 타고 이제 학교 갔다가 마치면 스쿨버스 타고 다시 풍기로.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학원은 학교도 그때는 좀 안 가려고 그래서 학원을 안 다녔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고등학교 때 뭐 고등학교 2학년 당시에는 이게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네, 문과, 이과 나뉘었었죠. 예. 문과로 진학을 아니요, 이과 갔어요. 수학을 잘하셨나 봐요. 수학은 전혀 못했고요. 그때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들끼리 야 그럼 이과가 더 좋겠다 그래서 다 막 이과로 가고 같이 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친구 따라. 네. 네. 그 방학 때는 그러면 어떻게 보내셨어요? 고등학교 때 방학 때는. 고등학교 때는 좀 과외도 하고 뭐 그러긴 했었던 것 같긴 해요. 좀 등살을 못 이기는 과외 같은. 대학생들 예, 배우시는- 대학생. 그때 대학생 형, 고대 다니는 형이었나 와서 과외하다가 나중에는 그 형하고도 친해져가지고 밖에서 따로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영주에서 고대 과외를 받으셨으면 네. 어머님 아버님 어머니, 아버지 등골 많이 네, 힘드셨을 거예요. 짬짬이 또 여행도 다니시고 네,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기차 타고 어릴 때 정동진 가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벽 기차 타고 가면은 이제 일출 보니까 일출 보고 그러고 다시 또 기차 타고 오고 혼자 살아. 혼자 간 적도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근데 저희 부모님 모르시죠? 오늘 이제 아시는 거다, 그죠? 근데 대학 진학 고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어쨌든 과외도 하셨고 여행도 다니시고 하셨는데 대학 진학 이야기도 사실은 좀 듣고 싶거든요. 열심히 네. 기대는 한 몸을 받으셨고 공부는 관심은 없었지만 또 대학은 또 가야 되는데 대학 진학 이야기가 학교를 두 군데 입학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십시오. 대학도 사실 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뭐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성적도 안 나올 텐데 대학을 가는 것보다 그냥 이제 뭐 아버지, 할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차라리 여기 공장에서 일을 해보겠다. 근데 또 어른들은 무조건 대학은 가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그때 수능을 봐서 거의 반타작 한 200 몇 점 뭐 한 초반대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수에 맞춰서 일단 무조건 4년제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청주로 갔어요. 청주의 서원대라는 데를 갔는데 가서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학 생활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량진을 또 가서 노량진 재수학원 고시원에 살면서 재수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가 360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천재인가? 정말 똑똑하구나. 다음 모의고사 봤는데 또 한 340점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았죠. 그래서 놀다가 이제 수능을 보니까 이제 그 점수는 안 나오고. 사실 건대 섬유과가 있는데 건대 섬유과 가고 싶어서 처음에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맞춰서 또 영남대로 섬유과로 가게 된 거죠. 영남대 섬유도 괜찮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네.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는 많이 안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대표님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섬유과에 그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 모임 가면은 각 대표님들 다 오시고 그런 좋은 인맥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대구가 그 섬유 쪽으로 많이 네. 발달한 곳이라서 또 대학교 다니시면서 그 청주의 서원대를 가셨을 때 기대했던
대학 생활이 아니었다 하셨는데 어떤 기대를 하셨나요? 사실 도고 동문학과라는 데를 갔거든요. 근데 도고를 거기 가서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여기서 고등학교 때는 그러면 1월에 그때 제2외국어가 일본어였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그래도 듣기는 했는데 가니까 도고를 처음으로 도고 동문학과라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그때. 완전 성적에 맞춰서 예, 가셨나봐요. 그래서 가니까 가다 보니까 또 거기서 경상도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왕따도 당하고 선배들한테 괴롭힘도 당하고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할 정도로 내가 이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심해서 좀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악물고 아마 어머니한테 밤에 술 먹고 전화했을 거예요. 나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시죠.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서울로 가겠다. 올라가, 빨리 올라가요. 고시원 생활하면서 그때 좀 많이 나름대로 철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성적 좀 오르니까 또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처음에 360 나왔을 때는 경사가 났을 것 같은데. 저 바로 집에 내려갔죠. 집에 내려가서 성적표 보여줘. 아들 이 정도 한다. 신경 쓰지 마라. 용돈이나 좀 잘 달라. 그럼 대구 가셔서는 이제 섬유학 하시면서 이제 좀 많이 아버지 하시는 일도 좀 이해도 되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제가 기대했던 거랑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여기서는 사실 지금 이 섬유 공장에서 쓰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일본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서는 학교에서는 그냥 그 이론적인 것만 배우다 보니까 가서 배우고 집에 와서 이제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와서 보면은 뭐 이제 쓰는 용어들이 완전 다르니까 그건 뭐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걸 또 다시 배워야 되고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도움됐던 거는 이제 일단은 거기서 만들어진 인맥이 되게 좋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담당 교수님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이뻐해 주셔가지고 그분한테 좀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가 그러면 방학 때 되면 분기에 오셔서 네, 방학 때는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을 했고요. 공장이랑 사무실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배우고 이게 저희 매장이 이게 2006년, 2005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매장 하면서부터는 매장 일도 또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요구 매장. 네, 지금 위치는 여기는 아니지만 그때는 공장 옆에 있었거든요. 매장 일도 돕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공장에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잡일이죠. 네, 원단 나르고 원단이 되게 무거워요. 심부름하고 네. 네, 이제 그거를 어릴 때는 절대 안 시키시더니 대학 가니까 그냥 막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또 그 군대 또 안 갈 수가 없잖아, 그죠? 네, 네. 군대는 어디로? 군대는 저기 1학년 마치고 1학년 기말고사 치다가 갔어요. 그러면 그래서 다음에 복학하셨으면 그러면 다시 그걸 그게 그래서 1학년 기말고사 성적을 잘 못 받아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교수님들한테 가서 사정도 하고 뭐 그러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 또 휴학기를 못 내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또 학교 가서 휴학기 대신 내주고 네. 그러면 12월 달에 가신 예, 거예요? 12월 7일 날 갔죠. 여기서는 어디로 논산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의정부 훈련소 들어가서 거기서 6사단 훈련 신교대 갔다가 1기갑이라고 저기 포천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데 있어요. 거기 행정병으로.
1월달 한창 추울 때인데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고 한창 추울 때인데 그래도 행정병이라서 조금은 아니요. 가자마자 혹한기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행정병 하셨으면 뭔가 또 도움이 지금 하시는 일하고 어떤 도움이 되시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군복무만 하고 오신 건지. 거기서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령부 행정병 있어가지고 이제 사실 대학 다닐 때도 이제 그 전 대학은 그냥 이제 날린 셈이고 이제 영남대학교 가서도 이제 레포트 제출하는 기본적인 그 서류 작업 외에는 안 해보는데 거기 가니까 파워포인트부터 해서 뭐 엑셀이고 이런 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아예 모르고 들어갔는데 A4지를 이만큼 주더라고요. 단축키 외우라고. 그래서 그 단축키를 한 2주 만에 다 외운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 좀 이제 군대 그런 가혹행위 같은 게 있어서 네. 밤에 이제 잠을 안 재우고 그걸 계속 외우게 하는 거예요. 다 외우고 하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이게 너무 이 뇌리에 박혀서 저도 모르게 이제 여기 사무실 앉아서 문서 작업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단축키를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거나 또 이제 사령부 있다 보니까 이 참모진들 그 일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실무를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대표님 가셨을 때는 저는 딱 24개월 했어요. 24개월. 네. 내년부터는 병장 월급도 100만 원, 거기다가 뭐 또 다른 수당이 붙으면 130만 원이 되고 2등병도 6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내년에는. 대표님 가셨을 때는 처음에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저는 한 2등병 때 3만 얼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연초 사고 이러면 사실 남는 것도 없었고, 예, 이제 군대에서 담배를 살 수 있으니까. 병장 때는 한 9만 원 정도 받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그때도 저희 때 한 번 이 급여가 많이 올라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의 저축은 없이 그냥 용돈으로 쓰시고. 그렇죠. 그게 사실 모을 수 있는 돈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나는 게 그때 자이툰 부대라고 그 파병 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제 보직이 하나가 자리가 나와서 저기 가야겠다. 갔다 오면 2천만 원을 모은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난리 나지 않나요?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막 아버지랑 다 부대로 쫓아오시고 네. 네가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아니 한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갔다 오면 돈도 벌고 얘기를 하니까 그 돈 줄 테니까 가지 말라. 그러면 이제 그 제대하시고 학교 바로 복학하시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제 계속 학원만 예, 학교 생활 열심히 했었죠. 하고. 근데 사실 대구라는 곳이 풍기보다는 많이 넓고 큰 곳이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향은 좋은데 이 조금 넓은 데 계신 분들은 또 좁은 데 오는 걸 또 꺼리시는 분들이 또 많은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저희 교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못을 박으시더라고. 가지 마. 그러셨어요. 어디 회사 취직해서 한 3년 정도, 한 5년 정도 일 배우고 네가 그런 이제 사회를 한번 깨달은 다음에 가서 네가 집에 일을 해라. 그래서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좀 약간 악재가 겹친 게 제가 이 오른쪽 귀가 돌발성 난청이 와가지고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학연수 가려 했던 것도 이제 무산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또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좀 내려왔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도 이게 여름에 많이 바쁘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때는 제가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약간 창고장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뭐 창고에서 물건 정리하고, 여름 위에는 덜 바쁘니까 대구에서 이제 방을 구해가지고, 이제 그 겨울에는 거기서 한 3개월, 5개월 있다가 다시 봄에 돌아오고, 이런 생활도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내려가셔서 뭐 하셨어요? 이제 대구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때 뭐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 동생들이 많아가지고, 자주 만나고, 지금도, 요즘에도 이제 제가 여기서 잘 못 움직이니까,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자주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도 거의 이제 이런 직종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다 섬유 관련 일하는 친구는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지금 폴리틱 대학교인가 교수 돼가지고 그 친구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일 하고 있어요. 대표님만 이제 예. 그냥 오기 싫지는 않았는데 조금은 늦추고 싶었는데 또 때가 또 맞아서 또 이렇게 영주로 올라오셨는데 네. 지금은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다 그죠? 일찍 자리를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찍 자리를 잡았고 그것 때문에 또 일찍 뭐 결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그때 이게 와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돈을 번다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망설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 그러시니까 결혼 이야기도 좀 이야기가 결혼하고 이제 자녀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 네. 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모님 결혼. 만나신 거예요? 네. 서울에서 만났는데 사귄 지 6개월 만에 서울에서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서울을 거의 한 일주일에 3번씩 올라갔어요. 일 마치면 올라가고 만나고 연애하는 동안 6개월 연애하면서 이제 가을에 만나가지고 6개월 연애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와이프한테. 나는 한 3월 되면은 그때부터 널 만나러 올 수가 없다. 약간 이제 선고를 한 거죠. 네가 내려와라. 그러니까 와이프가 짐 싸고 내려왔어요. 서울 아가씨가 이 분기로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장모님 우셨대요. 짐 싸서 내려와서 그 내려오기 전에 이제 어른들 인사 다 드리고 내려와서 저희 집에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혼인신고 먼저 하고 그러고 이제 여름에 일하면서 결혼 준비하고 그리고 가을에 결혼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한 1년 안 걸린 것 같아요. 만나시게 된 거는 그러면 만난 대구에서 것도 공부하셨는데 만나기 그때 서울에서 이제 만나시고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서울로 진출을 해야겠다. 대구는 이제 나에게 좁다. 그래가지고 서울을 또 이제 한참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제 친한 동생이 서울에 이제 MBA 공부한다고 이제 경영학 공부한다고 용산에 방을 얻으러 갔어요. 이제 저는 자취 달인이었고 그 친구는 자취를 많이 못 해봐가지고 형이랑 같이 어머니도 친해가지고 네가 형이니까 가서 좀 봐줘라 그래가지고 같이 용산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용산에 있는 아가씨를 만나게 된 거죠. 6개월 사랑하시고 그러면 자녀분들은 애국자입니다. 아들 둘이고 딸 하나 있어요. 따님이 제일 네, 막내겠네요. 막내. 딸 낳기 위해서 낳으신 것 같은데. 네, 그건 좀 와이프 욕심이어가지고 아들이 11살, 9살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저랑 너무 많이 친하게 지내가지고 와이프가 너무 외롭다고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늦둥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4살이니까 그러면 9살, 11살이면 초등학교 다닐 것 같은데 풍기 초등학교 다니나요? 아니에요. 지금 영주 강흥초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할아버지도 풍기초등학교 나왔고, 아버지도 나왔고, 나도 나왔으면은, 우리 아들이 다니면 4대째 풍기초등학교를 다니면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의미가 있는 걸까 해가지고 처음에 풍기초등학교를 보내려고 어린이집을 큰애가 어린이집을 풍계에서 다녔었어요. 근데 다니다가 이제 좀 이제 공부나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풍계에서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또 어린이집을 영주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주로 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아, 대를 이은 풍기 초등학교 집안이신가 네. 싶었는데 그러면 자녀분들도 학교 다니고 막내는 이제 네, 어린이집 어린이집 다니고. 다니고 네. 있고 감사합니다. 그럼 사모님은 지금 매장에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여름에 이제 때는- 바쁠 때는 네. 와서 도와주고, 이제 다른 때는 애들 케어 돌봐주는 거. 그러고. 아직 4살 막내가 막내가 어려가지고. 네. 있어서 이제 동명 인견 이제 대표님의 어떤 가정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동명 인견 이야기로 이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처음 동명 인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동명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으신 건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뜻이 있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손자분한테 이렇게 물려주실 것 생각이 있으셨으면 뭐 의미도 말씀해 주셨을 것 같은데. 딱히 막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동력 동자의 발굴명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출처럼 멋지게 떠올라라.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동명직물이, 이 동명인견 전에 동명직물이 있었고, 동명직물 전에 근화직물이라고, 제 할아버지 처음 이제 운영하신 게 근화직물인데, 그걸 하시다가, 이제 아버지가 분가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노공단지에서 나와서 여기 산업단지에 자리를 잡으시면서 동명직물을 또 만들어서 여기서 따로 그때는 공장을 2개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는 약간 공장 경기가 많이 좋을 때여가지고 신직기들 다 들여서 좀 야심차게 그렇게 준비를 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동명인견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될 텐데, 동명인견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동명인견은 지금 이제 60년이 넘었죠. 60년 넘게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이 재직 기술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재직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드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약간 이런 쪽에 센스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주부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이 업을 하시는데 그 센스가 좋으셔가지고 이제 막 디자인 이런 게 잘 나와서 2006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집에서 거실에다가 이불 펴놓고 옷걸이에다가 그냥 원피스 한두 개 걸어놓고 하다가 한 5평 정도 됐나? 그 정도는 공장의 단칸방 같은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오기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그렇죠.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현재는 지금 할아버지, 아버님 때는 천을 짜던 공장을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제품을 만드는 네. 경영 방식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좀, 지금 재직하는 이 공장들이 한창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좀 저희도 경영난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먼저 근화직물을 정리를 했어요. 네, 근화직물을 정리를 하고 동명직물이라도 이어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버티다가 이거는 이제 좀 많이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고 이제 하라고 다 떠넘기셨는데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그때는 좀 많이 슬펐어요. 근본을 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명인견이 있기 전에 동명직물이 있었는데 동명직물 때문에 동명인견이 생긴 건데 내가 이거를 할아버지가 이제껏 읽어왔고 아버지가 하시던 거를 버리게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많이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혼자서 이 동명인견도 운영하고 동명직물까지 운영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인견은 사실 요즘은 예전에는 여름 한철인데 지금은 사실 인견이 계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은 휴가도 없을 정도로 바쁜데 이 매장에 지금 구비된 제품도 되게 다양해요. 몇 가지 정도나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한 달에, 아니, 한 시즌에 보통 100여 가지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얼마 전에 저희 포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보다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품번이 한 6,000번대까지 갔더라고요. 지금까지. 예. 이게 뭐 이불부터 시작해서 속옷, 자파류, 뭐 양말, 스카프, 네이, 웨이 뭐 종류별로 다 나오다 보니까 이 완전 토탈 패션이라고 할 수 있죠. 다 모든 분들이 다 이게 좋아해 주시고 그러면 저런 제품들은 이게 디자인 같은 거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이제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제품 하나 사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사서 그걸 카피를 해서 이제 뭐 무늬를 바꾸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저희 이제 디자이너도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10몇 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부분도 어느 부분을 뭐 패턴을 수정을 해서 어떻게 만들고 이런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백화점 옷 안 부럽게 그런 퀄리티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한 해,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이면 올해 준비는 그럼 언제부터 하셨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지금 나오는 제품들이 보통 이제 시즌 끝나면은 저희는 이제 시즌 이게 요즘에 인견이 많이 대중화돼서 뭐 사계절을 뭐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약간 이불이나 이런 쪽에 국한된 거고 의류는 겨울에는 착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가을 겨울에는. 그럼 이제 저희 한 시즌이 끝나면은 8월에 거의 이제 끝이 나면은 9월부터 준비를 해요. 그럼 9월부터 디자인을 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이제 뭐 원단 준비해서 뭐 나염도 찍고 뭐 가공도 하고 그러면은 한 12월 1월부터는 이제 다음 시즌 제품이 계속 나오고 여기 원단은 여기 주변 풍기 지역에서 만들어진 걸로 그렇죠. 네. 네. 염색은 풍기에서 못한다고 염색은 뭐 보통 이제 대구나 서울 경기도 쪽에서 현재 지금 동명인견 경영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누님하고 동생부터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 혼자 지금? 지금은 어머니랑 저랑 공동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여동생이 지금 이제 실장으로 같이 있고 와이프도 같이 하고 네 명이서 이제 가족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이제 직원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직원이 5분 있을 거예요. 이제 동명인견 시작 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창업주이신 할아버지 고김석근님. 네. 네. 어떻게 이제 풍경견을 시작하시게 됐나요? 실향민은 아니시죠? 할아버지는 아니시고 할머니가 이제 피난 오셨죠. 근데 할머니 혼자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6.25 터졌을 때가 할아버지가 중학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중3인가 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서울에서 공부하시다가 나름 또 유학생이었던 거죠. 서울에서 공부하시다가 전쟁 났다 그래서 풍기까지 걸어오셨대요. 걸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풍계에 계시다가 할머니를 만나셨는데 그때가 아마 풍기가 이제 10승지 중에 1승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피난 오신 분들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 만나시고 20살 때인가 19살에 결혼하셨을 거예요, 아마 할아버지가. 19살에 하셨던 것 같아요. 풍견을 배우신 거는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보따리 장사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할머니한테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 처음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 없고 이제 할아버지랑 보따리 메고 울진에 걸어가서 물건 팔고 그리고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약간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만드신 천을 그게 그 원단을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많이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보따리 메고 지역 울진까지 예, 울진도 가시고 뭐 다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그럼 그 기계를 기계도 정확히는 제가 뭐 이렇게 뭐 몇 년도라고는 못 들었는데 아버지가 거의 조금 크시고 나서 한 고등학생? 아니 중학생? 한 요 정도쯤 됐을 때 이제 거의 간의 소공업식으로 그때는 배틀이라고 차커덕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놓고 이제 고모들이랑 뭐 삼촌이랑 다 붙어서 막 일 배우고 그게 또 다 이 각자의 일이 있거든요. 예, 뭐 배 짜는 것도 배우고 예, 뭐 다른 거 뭐 달레이라고 뭐 있어요. 그런 것도 배우고 이제 제 고모는 이제 또 이제 그쪽으로 손재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그리고 이제 봉제를 또 잘해가지고 그때 이제 인견 이 원단으로 이제 파자마 만들고 할 때 고모도 많이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님 형제분들은 몇 분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남 삼녀? 이제 고모가 세 분인데 둘째 고모가 그걸 참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일할 일손들은 좀 많았다 그죠? 다 붙어 사셨을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러면 할머니는 혼자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어떻게 혼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궁금해가지고 여러 번 막 여쭤봤거든요. 할머니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때 좀 여쭤볼 걸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혼자 이제 동네 주민들 올 때 같이 오셔서 이제 여기서 할아버지 네. 만나서 그럼 할아버지 고향도 여기 예, 할아버지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네. 어린 시절에 유학을 보낼 정도 같았으면 또 집안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한양으로 예, 뭐 그랬는 것 같은데 또 보따리 장사 하셨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전쟁이 있어서 가지고 그냥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할아버님이 사실은 동명인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할머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향민으로 이제 분기에 오셨고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가족 사진, 할머님이 되게 미인이세요. 여기 사진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설날 때 같은데, 여기 할아버지고, 할머니, 그리고 얘 동생, 그리고 여기는 사촌 동생, 제 작은아버지의 아들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뒤에 개구쟁이 누나랑 같이, 아, 여기는 사촌 누나랑 사촌 동생이에요. 설날에 이제 다 모여서, 네. 때는 좀 제 할아버지가 가족적인 거를 되게 중요시 하셔가지고 부모들이랑 모임을 한창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할아버님 오남매를 네. 낳으셨으니까, 그 식구들이 모이면 되게 다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들만 10명이 넘으니까 음.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그러면 이남이라고 하셨는데 아버님이 그럼 첫째신 거예요? 예, 장남이세요. 장남이 동생들 다 이렇게 결혼시키는데 또 일조도 하셨을 거고 모이면 집에 다 오셨으니까 진짜 네. 어머님이 그 식구들 네, 밥하고 챙기고. 네, 애들도 있는데 네. 근데 할아버님은 이제 북덕북덕 하는 걸 또 좋아하셔가지고 네, 할아버지 혼자셔가지고 음, 사촌 분들은 계셨는데 혼자셔가지고 좀 그런데 되게 막 중요시 하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네, 그래도 혼자, 네. 고모들은 계셨다. 할아버지 사촌들 있고 고모는 저한테 고모, 음, 음. 저한테 고모. 할머님도 되게 미인이시고 할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신 지 3년, 예, 3년. 3년 예. 되셨고 할아버님도 돌아가실 연세는 90연세 90 안 되셨죠? 70, 76 정도. 할아버지가 되게 정정하셨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코로나 때고 해가지고 사실 할아버지 임종도 못 보고 그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밖에 못 뵀어요. 아버지만 뵙고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발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저는 대구의 화상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상 치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요양원에 계실 때도 가족들 면회가 아예 안 돼. 네, 네.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은데 음, 할머니는 계시니까 그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연세 차이가 할머니 2살 많으세요. 많으세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밖에 모르거든요. 완전 소녀처럼 음, 아직도 소녀 같으세요. 네, 할아버지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거기 병원 계시고 할 때도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날 요양원에 집어넣어 달라고. 근데 요양원 안에서도 들어가 보니까 뭐 이제 왔다 갔다 못하게 하니까 한창 심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도 다시 나오시고 음, 할아버지만 보고 처음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할머니한테 말씀도 안 드렸었어요. 너무 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이제 얘기 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는 할아버지가 정말 유일한 이거 혼자 네, 내려오셨으니까 의지할 자녀분들이 아버님이나 고모들이 있기 전에는 유일한 가족. 네, 예. 네. 같이 사신 기간도 오랜 기간이다, 그죠? 70년 예. 넘게. 항상 손 꼭 잡고 다니시거든요. 어디 가셔도 매일 아침에 교회 다니시면서도 항상 손 잡고 다니시고, 네, 뭐, 할머니가 할아버지 말이면 꼭꼭 죽으세요. 뭐 하자 그러면은 하시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는 진짜 거의 손에 물을 안 묻히시고 사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연세 드시고는 되게 사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소백산 올라가신 것도 그렇게 네. 같이 늘 여행 다니시면서 이제 손자 데리고 다니시고. 네네. 늘 그때 같이 다니고, 그때 또 여기 공장 하시는 분들이랑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공장 하는 분들 많잖아요. 같이 또 이제 차 타고 여행도 가고, 막 물고기 잡으러도 가고, 막 경주 같은 데도 가고, 항상 그렇게 다니셨던 것 같아요. 경주 가실 때는 그러면 차로 가신 거예요? 기차로 가신 거예요? 차로 갔어요. 네. 늘 다소고 산이 지금 고우신 것 같아요. 사진에도 보면 할머니 참 고우신 것 같고.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간의 수공업으로 시작한 게 이제 동명인견으로 됐는데 그때 이제 아까 회사 이름 변화하는 거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공장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원분이라든지 이런 변화는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그게 좀 전성기라고 그게 시작됐다고 하자면은 농공단지 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농공단지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공장 기계 대수도 확 늘리고 할아버지가 그때 약간 모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걔가 기억한 1,000대 넘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많았어요. 직원도 많고 이제 기사분들도 이제 공장장 빼고도 기사분이 3분이서 계속 교대를 하고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잘 돼서 근화직물이 잘 돼서 동명직물까지도 되고 그때 할아버지가 이제 농공단지 계시면서 조합장도 하시고 이제 풍기 직물조합장도 하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분기식물조합장을 하셨다 그러셨는데 그 분기식물조합은 어떤 활동을 했던 곳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풍기에서 직물 공장을 운영하는 이 경영자의 단체 같은 건데 이게 큰 분류로 가면은 대구 견직물조합의 풍기 분소예요. 이제 대구가 이제 중심이고 여기 풍기 분소에 여기 풍기 조합이 있고 이제 항상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대구 견직물조합에 또 회의하러 가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한 번씩. 지금 있는 이제 분기 발전협의회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네, 이거는 풍기 직물조합은 그러니까 사실 풍기 직물이 지금 인견이 뭐 많이 유명하고 그러긴 했지만 옛날에는 비율로 하면 화성을 많이 땄었거든요. 폴리에스테르나 그 아스테이트나 경장 같은 속 안감들 그런 걸 많이 짰었는데 저희도 그걸로 성장한 거고 비율로 따지면 그때는 한 화섬을 짜면 한 8대 2 인견 비율이 적었었어요. 그러다가 인견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풍기에서 이제 어차피 인견을 짜는 기술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인견을 짜서 사용하다 보면 인견 짜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런 매장을 차린 분들도 많아지니까 이제 풍기인견 발전협의회가 그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경영인으로서의 할아버지는 대표님이 일찍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여기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보다 이렇게 할아버지를 보던 시간이 많잖아요. 경영인으로서의 할아버지는 어떤 평가를 좀 못하지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좀 한번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할아버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이제 자수성가 하셔서 이렇게까지 일구시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시고 그런데 제가 와서 일을 해보니까 할아버지랑 일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완고하시고 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할아버지는 독불 장군이라고 왜 주변 얘기를 안 들으시냐 네가 뭘 아냐 전 잘 모르지만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의 의견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랑 좀 그때 일 배우면서 막 부딪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선 할아버지가 법이었거든요, 완전. 할아버지한테 유일하게 대드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할 말 다 하고 할아버지한테. 아버님도 늘 순종. 예, 아버지도 그래서 전 좀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경영을 하면서 딱 느끼는 게 아버지가 좀 할아버지 그늘에 안 계셔서 덜 좀 벗어나 있었으면은 또 좀 더 다른 그런 지금 미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여기 경영도 어머니랑 같이 하지만 그 전에는 따로 했었거든요. 어머니는 이형풍인견이라고 따로 업체를 하셨었고 그리고 제가 동명인견을 만들어서 하다가 둘이 합쳐서 동명인견, 동명인견 사랑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머니 이제 너는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해라.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날 너무 가려져 있었으니까 어머니도 그게 싫으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 가족 사업이 너무 힘든 게 어머니랑도 매일 싸워요. 그래. 어머니가 어떨 때는 진짜 막 내가 이 불효자식인가 싶을 정도로 의견 충돌이 막 생기고 하니까 그런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머니 막 속상해서 우실 때도 있고 제가 막 너무 강하게 이건 아니라고 네가 뭘 아냐 네가 뭘 지금 할아버지가 말한 게 똑같다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할아버지 계실 때는 할아버지 그늘 밑이었고 아들하고 같이 할 때는 아들한테 그렇고 어머님 속상하시겠는데요. 또 근데 또 할아버지 어떤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도. 그 이게 시작이 사실 동명인견이라는 게 어머니는 이제 가정주부만 하셨으니까 뭐 경영이나 이런 것도 모르시고 예, 거의 뭐 무일푼으로 시작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 지원을 엄청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뭐 그런 걸 하냐 이러시다가 어머니 너무 잘 하시고 그 막 이제 막 판매도 되고 매출이 나오니까 거의 뭐 막 무한 지원을 해주셨어요. 원단 계속 대주시고 외상 깔아놓고 어머니 외상 깔아놓고 원단 먼저 빌려서 만들어서 팔고 원단값 갚고 할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보면은 할아버지가 대단하신 거죠. 그렇게 해주신 게. 어머님도 사업 수완이 예, 제주도 저, 좀 있으시지만 깜짝깜짝 놀래요, 한 번씩. 음, 그, 이걸 이제 운영하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해봐도 어머니가 이제 이쪽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전문적인 이런 지식이 없으신데도 그거를 그 감각으로 다 캐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직원들도 이게 뭐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저희 지금 매장에서 한 10년 넘게 일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거의 거의 가족 같아요. 예, 그분도 어머니 보고 계속 계시는 거거든요. 예, 팀장인데, 뭐 저한테는 뭐 또 작은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죠. 예, 공장 할 때부터 하던 그런 게 있어서 또 그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저희도 돌아봤지만 그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네, 음, 과- 손님을 이렇게 대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진짜 짐을 짊어지고 울진이고 멀리 이리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경영 일선에서는 그러면 언제 물러나신 건가요? 아버님한테 물려주고 나신 건 아니죠. 따로 공장을 하셨다 하셨습니까? 그 이제 따로 공장을 할 때도 사실 할아버지 그늘이 커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각 공장을 운영하는데 결산을 내야 되면은 공장은 이제 할아버지 공장에서 결산을 내거든요. 거의 약간 감찰받는 느낌? 그리고 항상 오셔가지고 이게 되게 부지런하세요.
잠시도 가만히 안 계시고, 그러니까 항상 오셔가지고, 뭐라도 한 소리를 하고 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아버지가 여기를 운영을 하시는데도 할아버지 입김이 너무 센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도 이제, 여기 있다가 온 직원들이 많고, 그러니까 다 할아버지가 눈치만 보는 거죠. 그렇게 하시다가, 사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신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세요. 이제 저보고 이제 일을 배워서 네가 아버지랑 같이 운영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인데 그래도 계속 와가지고 보고 받으시고 그거 아니야 다시 다르게 식으로 엄청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근화직물을 저희가 먼저 정리를 했었는데 근화직물 이제 짓기가 구직기여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관리 유지 보수도 힘들고 해가지고 이제 짓기를 바꾸자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섬유시장이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먼저 이제 정리를 하고 동명직물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보자.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는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셨는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들리시니까 맞아. 사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보실 수는 없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또, 코치를 하시고, 예, 네. 그때 할아버지랑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전혀 그러면,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는 아예 그런 게 없으셨대요. 저만 네. 할아버지한테 따지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고 그 귀한 손자라서 야단을 안 집힐 걸 아셔가지고, 좀 할아버지 귀한 손자고 많이 혼났어요. 근데 네가 뭐 어디 어린 놈이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혼나면서도 또 성격이 좀 전 제가 할 말 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 질러놓고 아니다 싶으면 나중에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런 성격이라서 그러면서도 또 이게 약간 경영 방향이 조금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좀 할아버지 입장은 더 투자를 해서 더 이제 캐파를 키워서 더 이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자. 저는 좀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 가보자 이런 식이었는데 결국에는 저한테 져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몇 년 더 유지한 것 같기도 해요. 유지하다가 이게 공장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할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한테는 이게 다 본인의 인생을 걸은 전부인데 그게 막 경기도 안 좋아지고 경영이 막 악화가 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편찮으시기 시작하고 병원 다니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진 게, 이 근화식물 동명 인견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공장 문 닫은 데 엄청 많았어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IMF 때는 그나마 나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때 경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매장만 운영하고 문을, 그러니까 두 공장을 다 이제 정리를 한 건 언제쯤? 지금 매장만 한 게 횟수로 한 4년 된 것 같아요. 3년, 4년? 네,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대표님도 그쪽, 참 계속 하셨겠네요, 그러면. 대표님이 10년 정도. 그때는 가서 뭐 이제 시키는 일은 하고 또 아니면 할아버지랑 싸우고 이러니까 아버지랑도 싸웠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막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또 너무 과묵하시고 제가 얘기하면 또 다 들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랑도 막 절대 저한테 잘 화를 안 내시는데 그것 때문에 막 아버지한테 혼나기도 하고 싸우고 뭐, 많이 싸우셨다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 사진 할아버지랑 지금 물놀이 예, 예, 낚시하시는 거. 할아버지 낚시하시고,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단양의 대강일 거예요. 제가 자주 갔었거든요. 대강면. 예, 네. 여기, 뒤에, 옆에 있는 네, 여동생인가 봐요. 그 머리 분. 네, 맞아요. 어, 네.
손주들 데리고 가시고 사진은 그럼 또 누가 찍어주신 거예요? 오래전이라서 이게 사진 찾으면서 느꼈는 게 네. 아버지가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주셨고 저희 또 이거를 제가 잘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누나가 여기 앨범에 주석을 다 달아놓은 거예요. 저는 어디에서 뭐 할 때, 뭐 누구랑 어디 갔을 때 이런 주석을 다 달아놨더라고요, 앨범에다가.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거 하면서 사진 찾아보면서 되게 막 좀 옛날 그 생각이 많이 나서 앨범을 밤마다 막 한 세 번씩 꺼내보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머님도 저 봤을 때도 이런 사진 보시면서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있었네 이러시면서 사진을 남긴 것도 또 이제 아버지의 선물이, 아버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대학 어릴 때부터 이걸 물려받아라 말씀은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오셨을 때 할아버지 반응이 어떠셨어요? 그게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와서 일을 해라. 음. 아니면 뭐 다른 거 없이 그 방학인데요. 와서 일을 해라. 내려와서 월급 줄게. 그래서 그때 뭐 월급 한 100만 원, 좀 150만 원 받았나? 방학 때 같은 2005년, 6년 예, 군대 갔다 어, 왔 2006년 뭐 이렇겠네요. 월급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네, 월급은 얼만큼 줄 거냐? 그러면은 방학 때만 주냐? 그러니까 1년 내내 주겠대요. 음, 바로 내려왔죠. 어, 바로 내려와서 이제 방학 때 일 이제 도와주고 일 배우고 그리고 뭐 주말에도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는 그때 당시는 그럼 중앙고속도로는 뚫려 있을 네, 당시 중앙고속도로 예, 있어요. 오고 가시기에는 힘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차가 없으니까 이제 못 가겠다 하고 그러다가 한 4학년 때인가? 드디어 예, 차를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 반, 어머니 반 해가지고 차 사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차 있으니까 핑계를 못 대잖아요. 그래서 진짜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차가 그러면 예, 토스카, 배우차 중에 토스카라고 그것도 이제 제일 낮은 등급을 이제 사야 된다. 너무 비싸다. 근데 낮은 등급 사놓고 월급 받는 대로 차를 계속 튜닝을 하는 거예요. 차에 계속 투자하고 튜닝하고 막 꾸미고 그런 재미가 그때는 음, 있어서 또 그래서 또 더 열심히 와서 일했던 것 같아요. 딴소리 안 들으려고 와서 일하고 또 오면은 용돈도 주니까 네. 월급 말고도 또 용돈 네, 받으시고 왔다 갔다 차비하라고 기름값도 주고 할아버지한테 진짜 큰 사랑 받으신 것 같아요. 네, 할아버지 저한테는 뭐 진짜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코로나가 더 정말 싫어지는 네, 코로나 때 이제 그때 저도 다쳤는 게 화상을 좀 많이 입었었거든요. 음, 네, 2도, 3도 본 화상까지 입어서 막 수술 2번 음, 했었는데 수술한 다음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걷지도 못해요. 아파 죽겠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제 동생을 불러가지고 나 좀 태워가라. 음, 그리고 진짜 계속 다리를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 있지도 못해가지고 앉아서 다리 한쪽 다리 올려놓고 그러고 할아버지 뭐 탕 치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할머니 이야기를 아까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할머니는 그러면 할머니는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저기 요양병원 네. 할머니 치매가 심해지셔가지고 그 전에 할머니가 뭐 고향 이야기를 하셨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는 없으시고요.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여쭤봐도 할머니가 그 이제 뭐잘 기억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고
할머니도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오셨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건지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닌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그때 할머니 친구분들 이북분들도 많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만나서 막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또 되게 재밌게 막 화목하게 막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는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고향이 어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이제 그 옛날 음식, 10대 때 내려오셨으면 옛날 고향에 뭐 생각나실 때 음식을 해도 이거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 음식을 너무 못하서. 근데 이제 이게 공장 하시는 분들 중에 이북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잔치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주말마다 이제 공터 같은 데 모여서 잔치하고 그때 이북 음식 엄청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게 저희 옆 공장에 송죽직물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할아버지가 이북분인데 무진탕을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북분들은 고신탕에는 거의 뭐 완전 정통에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개를 잡았는데 여러 이제 할아버지 친구분들 다 모여가지고 개를 잡았는데 저보고 이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땐 걘지는 모르고 오라 그러면 이제 가니까 가서 이렇게 얻어보니까 막 고기를 먹는 거, 고기도 드시고 막 육개장도 드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소고기래요. 소고기 좀 많이 까만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뭐 너무 맛있다고 먹어보라 그러니까 먹어봤죠.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껏 먹어본 고기가 아니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게 맛이 들여서 먹다가 이제 그게 한 세 번째 먹었을 땐가 그 이제 개고기인 걸 알았어요. 근데 심지어 그때 개가 저희 집에 키우던 개였는데 저희 그 공장 앞에 대로에서 차에 치여서 막 죽어가는 거를 이제 데려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를 한 거예요. 이제는 못 먹겠다. 못 먹겠다 그랬는데 웬걸 다음에 가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이 개는 아니죠. 아니에요. 이건 더 어릴 때 있던 게, 제 아버지가 개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개를 좋아하시니까, 어릴 때부터 맡아온 그 개 냄새가, 그냥 지금도 상상을 하면은 내 몸을 다 적실 것 같은 거예요. 집에서 개를 여러 마리 그러면 제일 많을 때 한 20몇 마리까지 키우죠. 따로 그러면 개 이렇게. 이제 공장이니까 네. 마당 한 켠에 이렇게 담이 이렇게 기역자로 있으면 기역자가 다 견사예요. 다 계집이에요. 아니 아버님은 그냥 단순히 개가 네,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하세요. 어, 농담 삼아 아버지한테 걔한테 하는 거 반만 아들한테 해보라고.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세요. 관리도 직접 그러면 다 예, 다 햇살있게 하시고, 하시고. 예, 안 그래도 사진에 지금 개가 2마리나 있길래. 근데 개가 또 잘생겼어요. 예, 그 또 좋은 개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아버지 때문에 개 종류는 거의 다 키워본 것 같아요, 집에서. 음. 뭐 그냥, 어, 푸들 키우고 싶은데 그럼 푸들이 와요, 다음날. 진짜 그 정도로 그때 또 당시에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전람회라고 개 이쁜 거 선발하는 대회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매일 나가시고 이러니까 집에서 키우던 예, 이제 훈련시켜서 나가서 하고 이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예, 우리 아들이 푸드를 키우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형 여기 있습니다. 그럼 되고. 진짜 종류별로 다 키워본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박람회 같으면 이렇게 목줄 달고 이렇게 하면 개가 뛰어넘고 하는 어떤 그거 말고 이쁜 게 뽑는 거 이렇게 아, 자꾸 이렇게 가면 총총총총 걸어가는 그런 거. 네. 그 할아버지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할머니랑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셨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아니면 뭐 그런 여행 장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일상이긴 한데 그게 산에 소백산 올라가는 거.
그리고 뭐, 이제 물고기 그게 습관이 들어서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어부였어요. 눈만 뜨면 물고기를 잡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저희 공장에 이제 지하수 물통이 있었는데 거기다 계속 넣어 놓으면은 기사 아저씨들이 이제 매운탕을 끓여요. 그럼 같이 밥 먹고. 그런 게 할아버지 때문에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산에 다니고 한 게 지금 제가 또 애들 데리고 이제 소백산도 갔다 오고 네, 작년만 해도 한 5번 갔다 왔나? 네, 애들 데리고 이제 10,000원 용돈 준다 그러고. 아, 2명. 예, 큰애 아들 둘 데리고 예, 가서 이제 비로봉 비석 보여주면서 네, 이거 할아버지. 왕할아버지가 어. 했다고. 걔네는 이제 증조할아버지 이런 단어 안 익숙하니까 왕할아버지가 한 거라고. 그러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애들 데리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물고기도 많이 다니고. 근데 어릴 때 보고 큰 게 그거여서 그런지 몰라도 또 저도 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영향력인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참 정다감하셔. 아니, 아, 손자한테. 저한테, 예, 저랑 누나한테도 그랬는데 굉장히 무뚝뚝하세요. 말도 잘 안 하셨고, 그냥 와, 이러고 가고, 가, 그러면 가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늘 옆에 예, 끼고, 할머니 손만 잡고 다니시고. 마지막으로, 어, 그러니까 경영인으로서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네. 그냥 할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로서 봤을 때는 어떤 분이라는. 저한테는 굉장히 가정다감은 아니지만, 이게, 네, 좋은 추억도 많이 주시고, 그런 영향이 되게, 할아버지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 보여주시는 거나,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평소에 생활하시는 거나, 저는 제가 왜 이렇게 게으르지라고 이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할아버지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고, 뭐, 이제 산에 다니는 것도 사실 어릴 때 산을 많이 간 게 기억이 있어서 산에 가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제 20대 때나 젊을 때는 그럼 뭐하러 올라가 힘들게 내려올 건데, 예, 내려올 건데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느 순간 또 산이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처음에는 혼자서 몇 번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저도 모르게 자식들 데리고 가고 와이프도 데리고 가고 와이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1000m 이상 산을 올라가 봤대요. 근데 와이프도 가서 이제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좋아하고 할아버지 되게 이뻐했었거든요. 손주 며느리라고. 네. 그런 영향들이 계속 오니까 할아버지가 마냥 무뚝뚝하고 마냥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되게 툭툭 내뱉는 그런 게 있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너무 무서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좋아하는 표현이었다는 게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 같고 굉장히 가정적이셨어요. 네, 부모들도 그렇고 항상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네, 사촌들이 다 이제 타지에 나가 있는데 항상 할아버지 생신이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계실 때까지만 해도 다 모여서 같이 여행도 가고 어디 펜션 잡아서 놀기도 하고 속사는 오를 때마다 할아버지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 기석이 서가지고. 그렇죠. 제가 재작년인가 처음 갔을 때가 근한
20년 넘게, 20년 정도? 안 가다가 갔는데도 그 길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길과 이 나무 계단 만들어 놓은 거나 그런 게 기억나고, 이거는 바뀌었네?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나는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많이 바뀐 것도 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정비 사업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막 지원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여기 돈을 쓰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할아버지한테는 하나의 자기가 남기는 그런 뭐 유산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공원 직원들도 엄청 잘해주고, 가면은 프리패스로 차는 통과해요, 그냥. 할아버지 차 보이면은 차 번호판을 다 아니까 그냥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저기 막 기상 네네. 관측소에는 차 타고 그냥 올라갔어요. 자가용 끌고 올라가고 아니면은 이제 국립공원 직원차 태워줘서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계속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싶은. 그러면 이제, 어, 예전에 이제 그 할아버지 공장 운영하실 때 네. 선을, 그 분기에는 예전에 이제 선을 짜면 아침에 뭐 새벽부터 와서 차들이 이렇게 기다린다고 선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안 좋아질 때,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말고 네. 그럴 때는 이게 거의 뭐 올림픽 그거를 기점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한 1학년? 막 좀 어릴 때 아버지 손잡고 서울을 기차 타고 몇 번 갔던 게 기억나는 게 수금하러 가거든요. 어, 그럼 이제 원단을 이제 그 서울에서 동대문 시장 이런 데서 많이 사가니까 이제 사가면은 수금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은 아버지 손잡고 창량역 가서 거기 앞에 되게 유명한 설렁탕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설렁탕을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시장 가서 수금하고 그때 처음으로 햄버거를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버거킹이었나? 하여튼 그런 프랜차이즈 같은 거였는데 이건 이 세상에 없는 맛을 처음 느껴서 너무 신기하고 이게 맛있는 거라 그 다음부터 아버지 수능 간다 그러면 꼭 따라갔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영지에는, 분기 영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죠. 제가 중학교 10년 때쯤 전이니까. 생겼을 거예요. 달라스라고 햄버거 같은 게. 그럼 가셨을 때, 아, 여기서 외상으로 그럼 다 그때는 거의 가져가. 어음 거래하거나 어, 그러니까 약속어음 같은 거 거래하고 뭐 외상 거래하고 그러니까 항상 수금하러 가고 그러고 어, 그런 이야기는 제가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뱅킹 다 되니까 네네. 그때는 그런 게 안 됐으니까 음. 즐거우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그러면 대부분 수도권 쪽으로 그러면 이 직물이 나가겠죠. 예, 그때는 거의 서울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음, 할아버지도 가신다 그러면 또 할아버지 손잡고 따라가고, 할아버지는 또 꼭 가신데 냉면집인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 가서 냉면 먹고 많이 따라다녔었어요. 처음으로 영화관도 서울 가서 가고, 그때 정무문 나왔을 때인가 그랬거든요. 네, 처음으로 갔는데 어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보, 가고 싶다고. 근데 보호자가 있어도. 예, 너무 가고 싶다고 아버지가 보호자가 있는데 같이 들어가면 안 되냐. 그래서 겨우겨우 보고 왔던 것 같아요. 그 정무문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수금이 준 선물이네요. 예, 뭐, 이렇게 집하고 이제 공장이 같이 있을 그때 당시에 네. 이게 제가 다른 데서 듣기로 이렇게 골목을 나오면 그 기계 소리가 엄청나게, 예, 예. 약간, 예. 뭐, 아이,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기계 소리 때문에 공부를 못 하겠다. 뭐, 근데 저는 그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계 소리가 오히려 안 들리면 이상한 그런 거 있죠. 이게 이제 명절 때 한 번씩 이제 초창기에는 명절이고 뭐고 계속 풀로 돌렸었는데 공장을
이제 이 섬유 경기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명절에 기계를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너무 조용해지니까 이 공단 전체가 조용해지면서 이거 약간 귀신 나올 것 같고 을씨년스러운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전 아직도 제일 좋아하는 냄새가 뭐냐면은 그 공장에 가면은 그때는 이 기름 쩐내 같은 게 있어요. 이 기름이랑 실이랑 이제 뭉치면서 나오는 그런 기름 쩐내 같은 게 있는데 그 냄새는 아직도 맡으면 너무 좋아요. 어. 그걸 너무 어릴 때부터 맡고 커서 그런지 요즘에 요 근래 못 맡다가 얼마 전에 공장에 가서 그 냄새를 맡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서 그 정도로 그 냄새가 너무 익숙하고 소리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추억인데 그때는 그 소리가 없으면은 이제 세상이 이상할 것 같은 그런. 사실 저희는 공장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옛날 기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럼 예전에는 그럼 명절도 없이 계속, 예, 계속 돌리고. 그럼 야간 작업 그러니까 3교대를 하거든요. 8시간씩. 계속 예, 계속 3교대. 지금 돌아가는. 정도로 그러면 이게 포항을 누렸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쵸, 그때는. 그래도 원단이 계속 달려나갈 거였으니까. 그러면 그때가 그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경기가 안 좋아졌다 할 때 그때는 그럼 시기가 어느 이게 계속 안 좋지는, 인견이 처음에 이제, 붐이 일어날 네. 때는, 그 전에는 화섬이 주였는데, 네. 인견이 붐이 일어나니까 인견을 확 짜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잠깐의 또, 이제 뭐냐, 이 부흥이 됐어요, 이 공장들이. 음. 근데, 이 인견의 수요라는 게, 사실, 지금만큼도 아니고, 그때는 더 적었으니까, 너도 나도 다 인견을 짜다 보니까, 인견이 또 너무 이제 원단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짤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고, 원단이. 그거를 저희가 공장 정리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제가 그 재고 원단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재고가 많아서, 그때 또 원단 값이 이제 많아지니까 원단 값도 많이 떨어지고, 네, 공장 운영비도 나오기 힘들 정도가 되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기계를 한 대 세우고, 두 대 세우고, 직원을 한 명 내보내고, 두 명 내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쇠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큰 업체들한테 큰 공장들 뭐 기계 막 100대씩 있고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근데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 경쟁이.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은, 이 계속 적자를 내지 말고, 일찍 접어버리는 게 낫다 해가지고.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 이 정리가 예, 예. 그때 할아버지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되게 말씀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좀, 뭐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많이 되게 죄송스러운 게, 내가 그거를 안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진 않겠지. 뭐 세월이 바뀌는 거고,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할아버지는 또 그나마 동명이라는 이름이 어쨌든 이어지는 것만 해도 할아버지는 기뻐하시지 않을까. 매장 잘 되는 거 보고 되게 막 좋게 하시고 이러셨거든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장에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신다 그랬잖아요. 운영을 안 하신다고 네. 말씀하시고도 매장에도 이렇게 와서 들러보세요. 아,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많은가, 장사가 잘 되나 들러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손님 많고 이러고 웃으시면서 나가시고, 계속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한테 잘, 열심히 해서 매장을 잘 키워나가라면서 이런 얘기도 하신 적도 있고. 한 번은 절대 못 내렸을 것 같아요. 네, 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계절 사업이고 또 이 경기도 많이 타지만 이, 이 흐름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세월호 때도 저희가 되게 힘들었어요. 음, 세월호 때 그 전체적으로 이 국민적으로 이 침착된 분위기가 있으니까 세월호 때 힘들다가 메르스 때 또 신종플루, 코로나.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5년은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만큼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요즘에도 이제 회의를 하면은 이제 어머니랑 이제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매장에 이제 건물이 오래되면 물이 새거든요. 그걸 보수를 해야 되나? 다시 지어야 되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경기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수 쪽으로 가자. 음, 그런 얘기도 하고 저는 또 이제 저희 아들이 큰 아들이 넌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뭐 할 거야? 이제 아빠 나는 곤충의 숲 할래 그러거든요. 네, 곤충의 숲이라고 제가 따로 운영하는 농장이 있는데 그거 할래 그걸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걸. 그러면 동명이인견을 할래. 그럼 그때까지 아빠가 안 나가게 한번 끌고 가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머니한테도 우리 애들도 물려줘야지. 물려받았으니까 얘기하면서 우리 신축으로 가자. 나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뭐 일단은 계속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 경기를 타든 어떻게 되든 이 저희 막 10년씩 넘는 고정 고객들 아직도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가 너무 들어가지고 못 오세요. 음, 전화를 하세요. 할머니들이. 전화하셔가지고 나 누군데 너 좀 보내봐 그래요. 음, 근데 누군데라고 해도 성함을 말씀하시면 저희 모르잖아요. 근데 오래 오신 분들 얼굴을 기억하지 그분의 성함 이런 걸 잘 기억 못하니까 그런 건 보내드릴 수가 없네. 그분이 오셨어요. 막내 아들이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오셨어요. 답답해서 왔다고. 왜 물건을 안 보내주냐고. 그래가지고 아우 죄송하다고 뭐 말씀드리면서 막 선물도 드리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뭐 편찮으셔서 못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되게 좀 보람도 있고 나름대로 예, 오래 하는데 대를 이어서 한다는 데 하는데 의미도 부여되는 것 같고 일단은 아들들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끌고 나갈 수 있게 노력을 네. 해봐야죠. 아, 옷이, 저도 입었지만, 되게 편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제 아버님 이야기로, 예, 2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1대시고, 2대 아버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본격적인 건 다음 차로 하도록 하고, 아버님이 원래는 이쪽 일을 하실 마음이 완전히 이게 하실 생각이 없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얼핏 하셨어요. 그 이야기도 좀 음, 들려주시겠어요? 이게 완전히 하기 싫다기보다는 약간 완고한 할아버지 때문에 약간 도망가신 느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태어났으니까 네, 아버지가 아, 어, 이제 젊으실 때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서울에 혼자 올라가서 이제 지하철 같은데 조그만한 가게에서 사진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 만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원래 고향은 논산인데 이제 어머니 형제들이 다 같이 서울로 올라가셨거든요. 젊을 때.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 만나서 어머니랑
또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바로 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결혼하시고, 저 낳고, 어. 그래서 지금 이 사진도 지금 아버님 작품이 되게 많으신 거다, 그죠? 예, 아버님이 근데 찍으신 사진들이. 아버지가 있는 사진은 좀 덜 못 나왔고요. 아버지가 찍은 뭐 어머니나 뭐 음. 저나 이런 사진은 되게 멋진 사진 되게 많더라고요. 잘 나온 것들이. 당시 일탈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고 예. 또 그곳에서 정착하셔서 이제 또 동명인견의 이름을 또 이어가시고 그 아버님 서울 가셔서 얼마 만에 내려오실 거래요? 잘 먹. 도망 기간이 길지는 않으셨나 보네요. 네. 근데 그때 카메라를 몇 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어,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선물해 주신 게 카메라였거든요. 사진을 찍을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때 디지털 카메라로 하다가 이제 약간 그 옛날 카메라가 갖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어디서 주섬주섬 꺼내오시더니 그걸 주시는 거예요. 어. 골동품이죠, 완전. 근데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사진이. 그래서 뭐 조금 배우고 하다가 저는 말았는데, 그래서 뭐 아버지가 사진을 좋아하신 덕분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추억들도 지금 다 보면서 되새길 수 있고, 이 어릴 때 사진 보면서 되게 신기한 게 제 큰아들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막내딸이랑. 네, 보면서 애들한테 사진 보 누구야? 그러면은 난가? 막 이래요. 큰아들이. 그 사진이 없었으면 사실 그렇죠. 모르는 텐데 거죠. 아버지께서 찍어주신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냥 지금도 그럼 그 카메라는 제 동생한테 있어요. 여동생들이 예. 가져가셨어요. 제가 못하겠다니까 동생이 아싸 이러고 바로 들고 가더라고요. 네. 대표님 그럼 지금도 여행 같은 거 좋아하시고 하시나요? 네. 엄청 다니죠. 네. 원래는 여름엔 아예 못 다녔는데 제가 여름 휴가를 처음 가본 게 큰아들 4살 때 아들 핑계로 여행 갔어요. 여름 휴가를. 너무 바쁘니까. 예. 네. 워터파크를 그때 처음 가봤어요, 저는. 그 유명한 캐리비안 베이 이런 데 젊을 때 한 번도 못 가보고 4살 아들 손잡고 둘이서 처음으로 워터파크를 가봤어요. 그전엔 여름에 여기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야 됐어요. 예, 계속 여기 네.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유산과 할아버지의 유산이 합쳐져서 대표님도 가정이 더 화목하게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지금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계시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한테 한번 그전에 이제 못 드렸던 그런 말씀 한마디만 좀 드려볼게요. 음, 얼마 전에 할아버지 기일이었거든요. 근데 좀 할아버지한테는 죄송스러운 것도 많고 그런 게 할아버지 제사를 못 모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또 지금 편찮으셔서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할아버지 이제 기일에 제사를 못 모시니까 아침에 이제 산에 가서 산소 가서 할아버지 인사드리고 절하고 하면서 이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뭐 제사도 못 드리고 그리고 또 좀 약간 제가 나쁘게 행동을 했던 게 뭐냐면 할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제사를 다 없앴어요. 이게 일을 하면서 뭐 이제껏 해오던 거긴 하지만 여름에 바쁠 때 일을 하고 하면서 제사를 준비하고 하는 게 그냥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혼자 산에 가서 해도 되는 건데 집에서 예전처럼 가족이 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모여서 제사를 하는 건데 너무 이게 좀 힘든 일이고 그러지 않나 싶어서 아버지랑 상의를 해서 제사를 없앴는데 없애고 나니까 또 너무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니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얘기도 하고 거의 뭐 할아버지 편찮으실 때부터 잘 못 뵀으니까
계속 병원에 계시고, 뭐, 코로나하고 뭐 이래서 잘 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서 맨날 인사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한 마음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 덕분에 지금 이렇게까지 돼서 살고 있는 건데, 할아버지는 또 이렇게 멋있게 또 이렇게 구워가고 이어가고 있는 대표님 보시면 보고 계시면서 흐뭇해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촬영 여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